안녕하세요. 서유기에 대해 설명해드릴 제갈송입니다. 서유기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친근하실 텐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서유기를 모티브로 따온 책 캐릭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유기라는 소재가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서유기가 뭐야? 서유기라는 책에 대해 설명해줘 라는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손오공이라는 겁나 센 원숭이랑 삼전박사랑 저팔계랑 사오공이랑 모험하는 이야기야.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거기에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지식, 탄생 배경, 그리고 책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서유기와 관련해 볼거리들의 순서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지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기는 중국 명나라 때 완성된 장편소설로 삼국지 연의, 수호전, 금경매와 함께 4대 기서 중 하나입니다. 4대 기서란 명나라 초기 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중국 백화소설 가운데 삼국지 연의와 수호전, 서유기, 금경매를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른바 기는 내용과 형식상의 신기함을 아우르면서 예술상의 독특한 성격과 그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 등도 포괄합니다. 백화소설이란 중국 소설 중에 구어와 속어로 쓰여진 소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귀족층의 문어를 문언, 평민들의 속어를 백화라고 합니다. 작자는 오승은입니다. 당나라 고승 현장의 서천취경을 위한 고난의 여행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그의 역사적 증거가 차츰 민간에도 알려져 전설화되고 기상천외한 공상도 가미되어 약 1000년 후에 오승은의 소설로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서유기는 장편 신화소설로 오승은의 저작입니다. 당나라 때의 승려 현장이 불교 경전을 얻기까지 겪었던 사실에서 취재했는데 민간에 오랜 기간 전파되어 있던 전설을 작가가 개편하고 가공하여 완성시켰습니다. 작품은 특히 손오공의 눈부신 형상을 잘 부각시켜서 당시 민중들이 신권과 환권을 무시했던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사악한 권력을 타도하고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염원이 담겨있는 등 강렬한 현실의식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유기는 중국 낭만주의 문학의 전개에 있어서 참신한 성과물로 손꼽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서유기는 초당 때의 승려 현장의 서천취경을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한 장편소설입니다. 이 작품도 수호전, 삼국지 연의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민간에 유전되어 있다가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습니다. 현장은 당 태종 전관 1년 8월 그의 나이 28세 때 장안을 출발하여 정관 19년 645년 1월 기원하기까지 17년 동안 100여 나라를 온갖 고난을 겪으며 경유하고 마침내는 불교 경전 600여 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현장은 귀국 후에 현종의 융청한 예우를 받았으며 따라서 이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보고들은 서역, 인도의 기후, 풍토, 언어, 습관, 미술, 전설 등의 부수를 그의 제자인 변기가 기록하여 대당서역 1호 번했습니다. 그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불경을 가져온 것은 중국 불교 사상 위대한 사건으로 사건 자체가 신기한 색채가 농후하며 널리 전파됨으로써 차츰 신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설경하는 사람 중에는 이 취경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대당 3장 취경시화가 바로 그 설화인의 화본입니다. 이 화본이 비록 구성이나 문장면에서 거칠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하지만 소행자 즉 화과산 수렴동 84,000 동두절의 기우왕이 백이수사로 변신하여 현장의 서천취경을 보호하는 내용과 취경길을 황보복괴의 이야기들은 원나라 때에 더욱 발전하여 무대 희극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금은본인 무명씨의 당삼장, 원의 작벽인 오창영의 당삼장 서천취경 등이 그것입니다.
현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극본은 원말 명초 때의 사람인 양정현의 서유기 잡별그로 모두 6분 24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현장의 서천취경의 이야기는 민간 설화인의 화본소설로 발전하여 원말에는 서유기 평가가 출연하였으나 이 화본은 전해오지 않으며 다만 영락대전에 위정몽 참경하용이라고 쓴 약 1200여 자의 문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화교과서인 박통사원에도 당삼장 서유기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은은 이와 같이 몇백 년간 민간에 유전되어 오던 당승의 서천취경 전설 화본을 기초로 하여 오늘날의 108본의 서유기를 창작하였습니다. 苦面见惆怅，昨夜望春风。春风不知花落时， 그럼 먼저 등장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기에서 주요 등장인물은 손오공, 공장, 사오정, 저팔계, 그리고 황성제 등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我走天涯，风大鼓荡野洋，一江水弯弯，春风断，青丝长，昨夜望春风。 그럼 본격적인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가산의 미후왕이 영생 빈말을 도를 얻고자 수보리 조사를 만나 순호공이란 법명을 얻습니다. 수보리에게 근두문법, 신외신법 등의 술법을 배우고 국내 용왕에게서 여의 금고봉을 얻습니다. 이에 천상에서 반도원을 관리하다가 선도, 선주 등을 훔쳐먹고 소란을 피워서는 석가 열애에게 붙잡혀 오행산에 갇힙니다. 500년 후 서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게 된 삼전법사가 오행산에서 손오공을 만나 제자로 삼습니다. 여행 도중에는 저팔계와 사오정이 각각 삼전법사의 둘째, 셋째 제자가 됩니다. 손오공은 삼전법사를 모시고 가다 삼전법사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부적이나 요괴 등을 만나 싸우는 등 모두 80번의 재난을 겪고 10만 8천 리를 걸어 서천에 도착하여 술법을 듣고 진경을 얻습니다. 당나라로 돌아오던 중 통천하에서 자라가 석가열애에게 자기 수명을 알아오지 않았다고 삼장 일행을 물에 쳐넣어 끝내 80일난을 채우게 됩니다. 마침내 삼장 일행은 당 태종에게 불경을 바치고 삼장은 전단 공덕불, 손오공은 투전승불, 저팔계는 정단사자, 사오정은 김신망한, 백만은 팔부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볼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이 번역한 책 중 하나인 공덕경입니다. 여기는 현장이 불경을 번역한 곳이라고 합니다. 현장법사 일행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모탑으로 지금의 삼서성 성남에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